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잠시 뒤 전개될 국회 상황에 정치권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관련된 이제 법안들이죠. 국회법하고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처리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당초에는 한 7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예고하면서 일단 한 4개 정도 처리할 것이 이제 유력시 되는 상황이고, 정부조직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기재부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것은 당정대가 이제 금감원은 손 안 대기로 이번엔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였던 것 같은데, 오늘 정부조직법 내용하고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회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서 계속 이제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필리버스터 해도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에 불과하죠. 그게 통과를 못하게 할 정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루씩 끊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절차가 좀 많아지고 한 개씩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든 법안들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이나 활동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조직법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정부 조직을 좀 바꿔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동의해주고 협력해 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물론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인 것 같아요. 금감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으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 법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의를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다 그냥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와 관계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감원, 금융위 개편하는 것을 원위치로 이번엔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과 지난번에 합의하면서 그 문제를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청 폐지 문제 때문에 이게 뒤로 물러서게 된 건데,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야당과 조율?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법안이냐의 문제인데, 또 내부적으로 반발이 좀 심하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부라 하면 금감원 내부를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할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더라고요. 백지화는 아닌 거.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편할지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협력도 좀 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 이 부분은 이제 정무위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는.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평가,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면은 여당과 야당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 있고, 어느 것 하나 지금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 14시간 만에 또 폐기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헌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위헌적인 그런 모습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야당의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헌법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라. 그리고 합법적이고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면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검찰청법 폐지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헌법 제89조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헌법 제89조 보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하위법률로 하는 이런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검찰을 해체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 정권한테 다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의 우리 의료개혁 보지 않았습니까?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의료개혁도 실패했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청법도 마찬가지로 법은 바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1년 동안 이것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1947년 재헌법부터 만든 검찰청이 78년간 유지됐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뚝딱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도 뭐 추가적으로 좀 여쭙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이제 그 본회의 상황하고는 큰 그 관련은 없는데 어제 이제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를 찾아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맞이했죠.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련의 일들과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풀어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추미애 위원장도 법사위 위원들을 이제 만났는데 여기에서 천 처장에게 무신분립이라고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국회의장이나 추미애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결자 해지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두 가지 사안, 그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의 대표인 시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는데 1, 2심이 다른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일 만에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 2심이 다른 판단이 나왔다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를 파악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기록이 수만 쪽인데 그 기록을 다 읽었느냐 했을 때 읽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다 아니고 뭐 중간중간 읽어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해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걸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날로 계산하던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계속 천천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다가는 구속기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건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걸 유야무야하고 있고 재판장을 바꾸려는 생각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고 추미애 지금 상임위원장 말처럼 국민들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천대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청해서 찾아온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제 입장, 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한 뭐 설명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신분립, 화의부동, 논어의 아는 편에 나오는 그런 아주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이 어렵다. 이 신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미애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우아한 말을 써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들렸는데 법사위가 지금 상당히 난타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품격 있는 그런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행정사무나 사법사무에 관련된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를 가서 이런 의견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뭐 대법관이죠. 네, 대법관이지만 네.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재판을 하는 대법관들은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불러서 청문회 한다고 해서 올 의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헌법 제 103조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사법적 영역을 입법부에서 불러서 청문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올 수도 없을 것이고. 예. 그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 법원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제 101조를 압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회가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입법부라는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의 그 법적인 취지 해석 그런 것도 명확히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모든 걸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정신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를 이제 시도하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내일 이제 처리가 되겠죠. 현재 예상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앞서서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과 직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이제 사퇴하고 이후 이제 직무대행 체제인데 노만석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가 열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입장문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반란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각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정성호 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청 차장이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발언한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청은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부가 있고 그다음에 청이 있고 법무부에 있고 법무부가 있고 검찰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청은 행정기관인데 물론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법무부에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해서 검찰청 폐지해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보다 상위 기관인 법무부나 아니면 관장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거기다 상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정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법무부장을 고민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네. 찾아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검찰청이라는 말이 검찰청, 검찰 이런 말이 헌법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란 말이 헌법에 어디 있냐고요. 아까 장성호 교수님 얘기했던 그 말은 89조에 있는 말은 다음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서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거기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고요. 이게 검찰이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고요. 네.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소하는 건 검사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검사라고 하는 직책을 놔두는 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청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검사라는 직책 예를 들면 어느 다른 공소청 또는 중대수사범죄청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검사로 임명받고. 네.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헌법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네. 그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검찰을 지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헌법이 위반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직무대행의 발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직무대행 지금 검찰총장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 사퇴한 지가 벌써 한 6, 7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7개월 정도를 뭐 직무 대행 체제로 이제 오고 있는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조직 개편 때문일까요? 네,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것이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한테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검찰이 이제 해체하는 걸로 가면 결국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가장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을 단행한, 결행한 집권 여당과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수완박 이후 미제 사건이 34%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기 미제도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유예기간 1년 동안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조직, 기구 그리고 여기에 어프로치에서 들어가는 우리 민생, 서민들이 변호사 선임 문제도 몇 배씩 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은 어차피 의회의 어떤 다수의 의석으로서 하면은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민주당의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뭐 개혁을 한다고 하되 개혁이 실패해도 오롯이 민주당이라든가 정부가 제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뭐 1년간 유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1년간 이제 유예가 되는 거니까 1년 동안에 이제 뭐 10년 유예는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유예는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디테일하고 강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유엔 총회 참석자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월가에서 그동안에 뭐 기조연설도 했고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도 했고 그다음에 4개의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도 했고 프랑스 대통령과는 프랑스 사정으로 취소가 됐고 오늘 밤 이제 월가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대통령이 또 주재를 합니다. IR에 이제 나서는 걸 활동을 끝으로 내일 아마 귀국길에 오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뭐 성과와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성과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이걸 얘기하면서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막 공격을 하면서 부정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 자랑을 많이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과의 역사는 유엔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맥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류,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를 비핵화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교류를 하고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일상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순서는 뭐 관계 없다고 뭐 얘기한 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지만 북한은 비핵화 얘기만 나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그걸 뒤로 빼더라도 그럼 일단 만나보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순서야 장관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하고 비상임이사국이 함께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9월에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점, AI 관련해서 또 투자 유치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그 월가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도 투자 유치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걸로 보여지고 많은 투자들을 이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성과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정 교수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100여일이 지난 다음에 유엔 다자 외교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33번, 평화를 25번, 민주주의 12번, 한반도를 8번 언급을 20분 동안 했는데 유엔 총회라는 것은 각국의 다자 외교 기관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END라고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3단계 비핵화론이 있습니다. 중단, 축소, 폐기. 물론 이것은 있지만
과연 이것을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냐, 그냥 선언적으로 한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은 완전히 한국과 북한은 이질적인 딴 나라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절단나지 않는 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국가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대화하지 않겠다. 네. 비핵화 이런 것도 뭐 하지 않겠다고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압박 전술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언제까지 협상, 교류, 관계 정상화 이런 것으로 하고 그럼 북한이 노리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협박을 통해서 핵 보유 협박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경제적인 걸 달라고 하는 네. 그런 것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과제, 특히 이제 북한과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